잘했어? 아비브 그 자리만 있어. 말했습니다. 접촉한 정면을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용접을 하지도 않았었고 철판을 지지한 건 못으로 박아놓은 5cm 남짓의 나무였습니다.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사람이 올라서니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박아서 이걸 걸쳤다 하면 구조상으로 이걸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추락 방지만뿐만 아니라 철판을 받쳐주는 생명 역할을 하는 파이프 서포트도 모두 철거해버렸습니다. 시공부터 안전장치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었던 탓에 애꿎은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최근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생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수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한 비영리 단체가 생존 수영 수업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준 예산의 일부를 다른 곳에 썼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사업을 벌였습니다. 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업을 따내 총 사업비 2억 7,600만 원 중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강사 104명이 투입됐고 6,200여 명이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강사 출석부와 관련된 계좌 사본, 시에 보고한 수업 증빙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서명한 글씨체가 다르거나 수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개인 계좌로 강사료를 입금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보조 강사로 이름을 올린 사람 중 한 명을 확인해봤더니 다른 사단법인의 이사장 A씨였습니다. 강의료를 지급한 내역서와 강의 확인서엔 A씨가 한 강의에 3시간씩 수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당시 수영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생존 수영 수업에 수강생 400명을 소개해준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법인 측도 수업 진행과 강사료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내사에 들어가 지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도 관련 자료들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내일 열리죠. 회사가 내세운 사회이사 후보에 해외 연기금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장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반대하는데 나름 일리가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민연금은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절차인데 기껏 국민연금은 전문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 이를 건너뛴 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 기자.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장에 관심이 쏠린 인물은 박재환 성균관대 교수입니다. 회사 측은 박 교수를 사회이사에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외 연기금 4곳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박 교수가 회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데다 삼성그룹과 관련 있는 대학 소속이라 독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의결권 자문사 3곳도 기관 투자가에 반대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건은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내면서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있는 주총 안건을 판단할 기구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차, 한진칼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입장도 이 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이사 선임안은 이 위원회의 판단도 거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정 이슈가 걸리고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견이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의아스럽네요. JTBC 이현입니다. 대한항공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을 가진 직원들에게 위임장을 쓰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을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직원연대 그리고 참여연대 등은 오늘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부자를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7일에 열리는 주총에서 사측이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찬성한다는 위임장을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1개월이 됐습니다. 시행 전에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3만 6천 명이 치료 효과가 없는 생명 연장을 포기하고 존엄사를 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복지부가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 인조 단계만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거를 연명료라고 얘기를 해요. 쓸어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 아버지가 그 연명치료에 좀 하시다가 그래서 그게 치료 효과 없는 생명 연장은 하지 않겠다.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의향서 작성자가 지난해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죽음을 좀 결정하거나 예비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홀가분한 느낌이에요. 실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택한 이들도 구본무 LG 회장 등 지난 1년간 3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 중 1명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가족 전체가 결정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범위가 더 늘어납니다. 오는 28일부터 심폐소생술 등 기존 4가지 시술에서 수혈이나 혈압 상승제 투여 등을 멈추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 배우자와 1촌만 동의하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족 동의 절차도 바뀝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테러가 있은 지 사흘 만에 네덜란드에서도 총기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전차의 일종인 트램 안에서 총격이 발생해서 최소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노굿. 그러지? 네덜란드 중부도시 위트레우트 중심가에 트램이 멈춰 있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봉쇄했습니다. 트램에서 총을 쏴 사상자를 낸 용의자가 달아나자 테러 위협 경보가 최고 단계로 오르고 학교와 가정에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7시간 만에 터키 출신 37살 베크맨 타느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타느 씨가 IS와 연계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났고 체첸 공화국으로 가 무장 활동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반면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타느 씨의 친척을 인용해 가족 내 분쟁이 동기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아베복과 가족가가 어미모에 갈 때? 사건 연관성은 공개되지 아베복과 않았습니다. 싸폰. 어미모한테 갈 때? 지금 어미모한테 가고 있어 우리가. 명을 숨지게 한 모스크 총기 테러에 대한 지금 어미모한테 가 우리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오케이? IS는 선전 매체를 통해 뉴질랜드 모스크의 살해 장면이 잠자던 지하디스트를 깨울 것이라며 복수를 부추겼습니다. 민족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증오와 폭력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폭탄 사이클론으로 불리는 강력한 폭풍이 미국 중서부 4개 주에 걸쳐서 길이 300km가 넘는 제방 곳곳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방이 무너져서 최소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를 뒤덮은 사이클론 이다이로 모잠비크에서만 최소 수백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구소현 특파원입니다. 고속도로도 활주로도 잠겼습니다. 고립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구조 헬리콥터와 보트가 바삐 움직입니다. 홍수 피해가 난 곳은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미주리, 캔사스주입니다. 4개 주에 걸쳐 균열이 생기거나 무너진 제방의 길이가 300km를 넘습니다. 미주리강 수위가 오르면서 둑이 터져 마을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홍수는 지난주 이 지역을 강타한 폭탄 사이클론 때문입니다. 폭탄 사이클론은 북극 기류와 습한 공기가 만나 생기는 저기압성 폭풍으로 장시간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갑자기 기온까지 올라 높은 지역에 있던 눈과 얼음이 빠르게 녹아내린 겁니다. 네브래스카에서는 농부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고 침수 지역에서 실종된 주민 2명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동남부에서는 사이클론 이다이 피해가 눈떠